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좀 주시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나라 주식 매매하는데 물론 저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항상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저기 뭐 그런 금액 딱 정해가지고 이거 통과시키냐 못 시키냐 막 그런 거. 근데 뭐 그거 우리나라는 그런 뭐 주식에 영향이 없지만 미국은 그냥 뭐 이게 협상이 통과가 안 되면 뭐 이렇게 뭐 그냥 디폴트가 된대요. 디폴트.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부채 한도는 제가 오늘 중요하다 느끼는 거는 이제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거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수입니다. 자, 나스닥. 나스닥은요. 어차피 나스닥과 좀 올라갈 때가 됐거든요.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가 됐는데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저기 인플레이션 압박에 의해서 지속될 수 있다. 이거에 우려해서 또 하락이 됐고, 또 이제 그 미국 또 지방 은행들이 지역 은행들이 조금 불안해요 다시.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역은행, 아까 얘기했던 지역은행이라든지 또 부채한도 협상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저기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긴 했죠. 그래서 연방 FOMC가 6월 회의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근데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돼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도 있겠지만은 양날의 검이에요 결국은. 지역은 금리를 여기서 또 더 올린다면 상당히 이런 압박들, 지방 은행들 또 금리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요.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가지고 이렇게. 근데 돈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돈을 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저기, 코로나 때 돈 많이 풀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푼 게 아니라 다 풀었어요. 그쵸? 돈을 풀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초창기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그것도 한몫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몫했고 또 근데 그 전에 이 돈을 풀었다. 돈을 풀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정치 경제에서 배운 게 뭐예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거나 그러면 단가가 당연히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물가가 올라가는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이게 돈이 많이 풀면 그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수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돈은 풀어가지고 넘쳐나요. 그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그 인플레이션. 돈을 풀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들어가면서 뭐 또 디플레이션 이런 얘기들 뭐 많이 들으면서 아마 생활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를 급박하게 올릴 수도 없고, 차관은 5월달에 0.2 올렸잖아요. 그쵸? 자, 6월달은 어떻게 될까? 차관에 지금 둔화를 하고 있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뉴욕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지속되고 있다. 또,
은행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6월 달에 동결로 좀 보고는 있는데, 자, 오늘 뭐 주제, 뭐 인플레이션은 뭐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조금 높았대요.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5였다고 합니다. 4.5. 예, 이렇게 4.5였는데 이게 닫아졌네요. 그래서 4.5였는데 그게 네, 예상치가 전달보다 4.6보다는 낮아졌어요. 예, 그쵸. 근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4.4보다 높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압력이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지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자, 저번에, 와, 벌써 3월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뭐, 은행들 긴장, 또 지역 은행들 긴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 긴축을 할지, 어쩔지, 또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아까 이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부채 한도 협상,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12일 날인가요? 11일 날인가? 저기 해서 안 됐잖아요. 협상,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G7 정상회의 참석 못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그런, 엄포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이게 이제 그 상원은 주로 이제 그,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상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원에 어찌됐든 간에 자, 이거를 이제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면, 이 부채 한도가 협상이 실패가 됐다. 그럼 디폴트가 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영향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지금 제가, 우리나라 코스닥 차트를 열어놨지만, 코스닥 차트에서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요만큼 내려왔어요. 그쵸? 이게 대략 하락한 폭이, 이렇게 그거 보면, 대략 한 1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내려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참, 어찌 되면 여기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5월 달에 이 부채 한도가 만약에, 협상이 실패가 되잖아요. 실패가 되면, 어느 정도 충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가 기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현금을 갖고 계시란 얘기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변수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2차전지 계속 밀리고 있고, 제가 에코프로 BM 자원의 2차전지 급등 나왔던 종목도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사지 마세요. 사는 사람들 계속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때 제가 이제 이제 재판은 전 회장, 에코프로 관련된 전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충격이 한번 더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마 제가 얘기했죠. 지금 현재 주가는요, 우리 현재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2차전지가 올린 거다. 2차전지가 올린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2차전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현재 주가가 2차전지 빼면은. 그래서 내려오면 이 750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하게
달렸어요. 같이 올라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예. 자, 근데 부채 이제 여러분들이 뭐 6월 달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채 협상이 미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기가 6월 1일이에요. 시한이 6월 1일. 달력이 아직 많이 남았죠? 6월 1일입니다. 자, 6월 1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 예, 이날이죠, 이날. 그죠? 예, 이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상원이요. 상원이, 미 상원이 19일부터 이날까지,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이날부터 이날까지, 예, 이렇게 휴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안 열린다. 이렇게 상원은 휴회고 또 이날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미국 현충일입니다. 이때부터 이 주에 또 하원은 또 이때부터가 아니라 이 주에 하원은 또 휴회를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때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이날이 끝인데 이때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일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하원 의장하고 메카시인가? 모르겠어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 메카시 맞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는 날은 하루, 이틀, 3일, 4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또 이때부터 G7 정상회의야. 19일부터. 그죠? 19일부터 정상회의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정상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 21일까지 이렇게 정상회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어디 들렸다가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온다고 다시 귀국을 한다고 그래요. 미국으로. 그러면 기간은 이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때 가서 못했다라고 이렇게 디폴트가 됐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 들을 때보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준비를 해야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미 안 됐다. 이거는 이때 결론이 안 나면 근데 자원에 안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G7 참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봐야죠. 만약에 되면은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죠? 이제 되면은 다른 얘기가 나올 거고,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하락이 나오잖아요. 하락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이제 타이밍은 올라갈 타이밍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히나 나스닥이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디폴트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도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어차피 지수는 자, 2차전지 자,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보면 자, 에코프로 보면 자, 어때요, 여러분들? 저 고점에서 쌍바닥을 이미 이제 찍어버렸어요. 쌍바닥이래, 죄송합니다. 쌍봉을 찍어버렸어요, 쌍봉을. 쌍봉을 찍어버렸어요. 이렇게 쌍봉을 찍었단 말이죠. 그것도 오른쪽이 낮은.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있어요? 제가 차트 뒤집어 볼게요.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 냈어. 그럼 당연히 올라가겠죠. 쌍바닥 냈는데 거기서 어디서 저항 받고 다시 이렇게 올 거냐. 여러분들 쌍바닥 냈는데요.
이게 올라갈 것보다 내려올 확률이 더 클까요? 쌍바닥 나왔는데, 예, 짝꿍댕이죠, 여러분들. 자, 짝꿍댕이. 예, 오른쪽이 낮은 짝꿍댕이 쌍바닥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요. 짝꿍댕이 쌍바닥. 이런 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더 많다. 그쵸? 자, 여기. 자, 여기 딱 걸렸어요. 이렇게. 이 라인 딱 걸렸죠? 딱 걸렸죠? 자, 여기 이 고점. 그러니까 쌍바닥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공짜예요. 공짜.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딱 걸렸어. 이게 지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더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차트 뒤집어요.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 내려올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걸 사면 안 되죠. 내려올 게 뻔히 보이는데 시가총액 상위주인데 시가총액 상위주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라갈 가망성이 많겠냐 이거죠. 그죠? 시가총액 상위주가 시장을 못 끌어올리고 같이 밀린다. 이놈이 시장을 끌어올린 거잖아요.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이놈이 밀려요. 그럼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주가 밀리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놈만 밀려요. 2차전지 관련주도 같이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첨보라는 종목도 한번 보세요. 엄청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쫙 올리는데 그냥 순간이잖아요. 순간. 예, 그죠? 이것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저 에코프로가 아니라 이제 포스코 관련된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밀리잖아요. 밀립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 테마가 밀리는데 어떻게 대장이 밀리는데.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전에는 에코프로가 제가 46만원인가 얼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46만원인가 얼마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요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 잡고 들어가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매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예. 모르고 한 거죠. 사라고 하니까 산 거죠. 예. 공부 안 하니까 이러죠. 공부를 하셔야죠.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제 약간 좀 두서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차피 2차전지가 마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길게 올라가면 길게 보면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아직 2차전지 그 전기차 시작은 했죠. 예, 시작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곧 100이 여기라면 한 20도 안 올라왔어요. 20도 안 올라왔다 이거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왜? 아직도 내연기관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예.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끝이겠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300만원, 400만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쪽의 하락을 저는 좀 약간의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전지 쪽 지수가 밀려서,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지수가 밀려서, 또 그런 디폴트,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락 나오고 나서 돌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차트를 돌리잖아요. 차트를 돌리고 요 라인을 다시 돌파를 해서 이 900을 안착을 하면, 안착을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이제는 2차전지가 아닌 다른 걸로 올라갈 거예요. 다른 걸로. 예,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때부터는 이 900, 왜 900이냐면 여기에서 900 피터지거든요. 예, 여기 900이 이 구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코스피에서도 이 라인들 코스피로 따져보면 여기거든요. 여기 예, 2700 이 라인인데 여기가 피터질 공간입니다. 예, 피터질 공간이에요. 예, 왜? 여기서 엄청 물려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엄청 물려 있어요. 예, 여기보다 더 무거운 공간이 3천이에요. 3천. 예. 너도 나도 다 물려 있어요. 여기. 예, 이 구간이 엄청난 구간입니다. 이 구간들이. 예. 아마 만약에 여기 오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 매물이 나올 거예요. 예, 매물이 나올 겁니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메인입니다. 예. 자, 디폴트 발생이 된다. 그러면 디폴트가 됐다. 부채 협상 못해가지고 디폴트가 됐다. 그러면 지수는 떨어질 거다. 예. 그럼 미국이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건 불확실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예, 미국 증시 떨어질 거고 우리나라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 디폴트가요. 부채 협상 이거는 부채 한도 이거 협상은요.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국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국가가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하원 의장은 야 예산을 좀 낮춰라. 낮추면 협상해줄게. 합의해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은 부채 한도 통과시켜라. 그 다음에 예산 낮출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예, 민주당도 문제고 공화당도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죠. 아, 국가를 위해서 양보를 했다. 나라가 돌아가야 되거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미국은 그래요. 예,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거는 일반 기업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기업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나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여기 어제 미국 CPI, PPI 이런 거에 의해서 기준금리 감소에 기준금리 6월 동결 예상 이렇게 우리나라 지수가 이런 얘기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만약에 부채 한도가 내려온다, 실패했다, 한도 협상이 실패했다 그러면 지수가 내려올 거니까 그때는 내려오고 나서 꺾이면 상승으로 전환되면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데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12월 달쯤에, 저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는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죠. 12월 우리나라 이제 그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쏟아진다면 다시 주택 하락이 나타날 거고 왜 물량이 나오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그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거된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량이 딱 받아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어찌됐든 간에, 기관과 외국인 매도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컸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 특히 코스피에서 매도가 컸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거래량이 터져야 더 올라가거든요. 자, 환율도 좀 올라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환율도 1334원인가요? 환율.
차트 이렇게 열어보면 1334.5원이죠.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환율이 그닥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좋은 차트가 아니에요. 자, 그런 좋은 차트가 아니니까 더 우리나라 주식에는 좀 지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차관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뭐 에너지라든지 뭐 성장주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서 좀 이렇게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자, 또 이런 얘기 하나 또 해드릴게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 앞으로는 이 환경 쪽에 상당히, 좋은 환경 쪽에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베트남이 44도 막 이렇대요, 지금.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집 앞에, 라일락 나무가 있는데, 라일락 나무가 있어요. 이거 이제 환경 얘기에다 왜 라일락 얘기를 하냐. 작년에는 이 라일락이, 제가 이때 항상 그랬거든요. 이때 이 라일락 꽃이 필 때 제가 비염이 좀 고생을 하기 시작할 때인데, 작년에는 이 라일락 꽃이 언제 피었냐면 5월 8일 날 피었어요. 5월 8일 날. 근데 올해는요. 올해 이 라일락이 언제 폈냐면 4월 7일 날 폈어요. 이거는 완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엄청 땡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졌단 얘기예요. 기간이 지금 베트남이 44도래요. 온도가 44도. 엘니뇨 많이 더울 거래요. 올해 많이 더울 거래요. 그러면 엘니뇨 있고, 그죠? 라니냐 있고 그러잖아요. 엘니뇨 있고 라니냐 있고, 그죠? 자, 올해는 이게 이게 보면은 엘니뇨하고 라니뇨하고 막 돌아가면서 그냥 해년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올해는 여러분들 슈퍼 엘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더워질 거래요. 그러면 이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곡물 가격 인상 뻔해요. 그쵸? 또 뭐 있어요? 에너지, 전기, 그죠? 그러면 이런 엘니뇨로 인해 가지고 엄청 덥겠죠? 그러면 에어컨 또 엄청 켜겠죠? 자, 그러면 또 관련주로 해가지고 파세코 막 이렇게 차트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신일전자, 그쵸? 또 에어컨 하는 데들 자관에 이런 항상 파세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항상 이슈가 됐었어요. 또 이제 날이 추우면 어때요? 이제 날이 추우면 이제 또 이렇게 전기 이런 그런 관련주들이 막 올라오고, 뻔한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엘니뇨 현상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왜냐면 북극에 얼음이 빙하가 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이제 거기에다가 미국이 석탄 가스 발전 탄소 배출 규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석탄이나 또 이렇게 가스렌지 이런 차원의 가스렌지도 이제 앞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산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이 38년까지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전환하고 CCUS 있고 그린 수소 있고 막 이렇죠. 그래서 29년까지 약
50기가와트에 달하는 석탄 발전소를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앞당겨서 2029년까지예요. 그만큼 석탄 발전소.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한다라고 없앤다라고 하면 뭐 그러면 뭐 그런 그 소형 원전이라든지 뭐 대형 원전도 뭐 이렇게 검토를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뭐 그린 수소라든지 이런 것도 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전환이 좀 빨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CS 윈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잘 지켜보시고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뭐 보조금 지급해서 뭐 재생에너지가 극대화될 거고, 또 이제 그런 것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단지가 건설도 이렇게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주는 뭐 CS 윈드가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태양광은 하나솔루션 여러 거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나중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거는 그냥 미국이 이런 탄소 배출권 규제를 발표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또 이제 그게 결국은 이 탄소 배출권이 결국은 기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엘니뇨 관련해서 파세코나 신일전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 제가 오늘은 공부 종목으로 세 종목만 드리고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12%, 15% 올려도요, 그냥 보합으로 내려오는 거. 그냥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건 그냥 이래요, 내려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가면 수익 어느 정도 챙기는 게 좋아요. 올라가면 수익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장기로 보지 않는 이상은 수익 챙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닉큐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오닉큐브 이것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냈어요. 이렇게 조금은 이른감이 있긴 한데 이 60선이 이렇게 돌려주면 좋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걸 못 간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오닉큐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눌림에서 보세요. 눌림에서 그냥 뭐 요즘은 그냥 좀 잘라 먹는 매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2,000원 전후 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캡 이 종목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매집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놈도 라인을 조금만 저점 라인만 조금 잡아주고 여기까지는 너무 커요. 여러분들 너무 커서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하게 잡으면 충분히 여기 넘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 눌림목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눌림목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탈을 하면 무조건 잘라내야 돼요. 무조건 이 기준선 보이시죠? 기준선이 59,950원입니다. 59,950원.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눌림목에서 올라간다면 이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보이는데 일단은 뭐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세린비인지 한번 좀 잘 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딱 그어놨는데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 이 라인만 지금 딱 지지해주고
거래량 한 번만 터져주면 그냥 여기 그냥 올라가거든요. 여기 뭐 3,25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데 이 거래량이 문제, 거래량이 안 터져져서 지금 그러는데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 여기는 이 세린 BNG는 폐플라스틱 이렇게 재생하는 곳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공장이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공장을 추가로 이제 그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유상증자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BW, CB나 BW, 예,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 요걸로 아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제 요거를 주주로 유상증자는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모르죠. 그거는 할지 안 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저기 찾아보면 저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뭐 매지온이 매지온이 아니라 예. 자관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메자닌이라고 하는데 이 메자닌이라는 게 유럽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메자닌이라고 얘기한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건축 구조인데 자관에 이게 이제 이 CB하고 BW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공부가 될 겁니다. 자, 무조건 CB 또 이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좋습니다. 예. 돈이 있으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CB나 BW. 근데 뭐 돈이 뭐 조금 있어 갖고는 안 되겠죠. 뭐 이렇게. 예. 그거는 놔두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홍보 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프로폴리스가 입고가 됐는데요. 요게 목이라든지 이런 쪽 상당히 그 목 컨디션에 관리해 주는데 상당히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얼마였더라? 요게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게 드립니다. 저렴하게 드리는데 이 가격이 하나에 얼마였지? 저렴하게 제가 지금 봐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목에 전에 코로나 있을 때 상당히 많이 저기 그 나갔던 제품이거든요. 그 코로나 예방에 목 감기에 그런 거에 상당히 좋다고 얘기해요. 자. 회원가로 46,000원, 46,000원, 3개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3개, 3개 46,000원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뭐 루테인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 이거는 아마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64,000원에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저렴하게 여기보다 더 저렴한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 드릴게요. 뭐 나머지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자생양파즙은 이제 한 13박스인가 이 정도 남았어요. 남았고 조금 더 있어야 이제 양파즙이 생양파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뇌피셜이 어떻게 맞아 떨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원칙과 기본과 원칙 지키면서 매매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